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또래 관계를 맺는 일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반적으로 영아기에는요, 주 양육자의 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다가 3세경이 되게 되면 또래 관계를 맺기 시작하거든요. 네. 아마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조금 더 빨리 또래 경험을 하기는 하지만 5세경의 아이라면요,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혼자 노는 특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차츰 그 집단 생활에서의 놀이나 규칙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또 마음도 이해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규칙을 배워나가는 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서두르지 말고 아이의 속도를 좀 존중하시면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 5살이면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연을 보면 좀 내향적인 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타고난 기질도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겠죠. 수줍음이 좀 심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귀기 어려워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죠. 타고난 기질이 좀 소극적이고 내향적이어서 첫 대면하면 친구들을 어려워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친구를 사귄다는 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고요. 또 친구가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질까 봐, 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이렇게 미리 겁을 먹기도 합니다. 네.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5세 이전에는 다 부족한데요.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낯선 환경에 좀 두려워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 아이들에 따라서는 손과 발의 협응력이 좀 떨어진 경우에는 놀잇감을 다루고 그럴 때 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 게다가 친구와의 소통에 그 어려움을 갖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또래에 비해서 언어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게다가 부모님들이 좀 지나치게 과보를 하신다거나 친구와 놀아본 경험이나 바깥에서 놀아본 경험이 적다면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런 그 놀이에 좀 역량이 떨어지겠죠. 네. 아무래도 또래 관계를 어려워하는 요인이 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른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언어 능력이 또래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간단한 놀이를 하면서 적절하게 그 의사소통하는 연습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그림책을 많이 함께 읽는 것은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배우게 음. 만들어주어서 아주 유용하다고 하겠고요. 또 다른 친구와 놀아본 경험이 적다면 친구와 함께 공놀이나 만들기 같은 간단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장을 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이렇게 친구와 노는 상황에 부모님들이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스스로 친구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일정 거리를 좀 두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도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동화책을 읽는 것, 또 집에서 노는 것도, 집에서부터 좀 놀이를 시작해가는 것도 좋겠죠? 네, 억지로 친구와 놀게 하는 것보다요, 엄마와 집에서 좋아하는 놀이를 해보는 게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블록 쌓기라든가 또 퍼즐 맞추기, 또 미로 찾기 게임 같은 거, 종이 음, 위에 큰 미로를 그려놓고요, 간단하게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 혹은 또 실제 공간에 장애물 코스로 만들어진 미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또 해봐도 좋고요. 또 숨바꼭질, 또 보물찾기 이런 것들이 하면 아이들이 쉽게 그 힌트를 제공해 음. 주시면서 아이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시면 굉장히 그 활달하게 놀이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손과 발의 운동 협응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놀이에 자신감을 갖고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작은 공부터 시작해서 공놀이 같은 걸 하는 것도 좋고요. 네. 공이 좀 속도가 난다 그러면 풍선 같은 거 이용해도 재밌을 것 음. 같습니다. 또 간단한 리듬에 맞춰서 자유롭게 춤을 춰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막대기에다 리본 같은 거 달아서 마구 휘젓는 그런 놀이, 우리 보통 이거 리듬 체조 놀이라고 네. 하는데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음. 또 소근육 발달이나 또 섬세한 그 손을 움직이는 조작 능력을 키워주는 가위질, 뭐 구슬 끼우기. 또 요즘은 클레이 같은 게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클레이로 모양을 만든다든가 구슬을 빼어서 노는 놀이. 이런 놀이들이 가정 안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서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놀이를 통해서 자녀가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야겠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역할놀이가 좋다고 하는데 자녀와 어떤 역할들을 해볼지 이야기 나누면서 좀 미리 설정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예, 역할놀이는 즐거운 경험이고요. 또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사회성을 키우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주제를 정하셔서요. 그 주제를 정해진 대로 이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간단한 소품도 함께 마련해 보고 또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의 놀이로 확장해 나가는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뭐 병원 놀이나 뭐 또 식당 놀이, 또 보물 탐험, 그다음에 우주 탐험 놀이 혹은 또 역할을 하는 거죠. 경찰과 도둑의 역할, 뭐 학교에서 선생님 역할. 또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생일 파티나 캠핑 같은 네. 그런 역할극을 해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친구들과 엄마 아빠 놀이, 뭐 마트 놀이 이런 거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네. 역할놀이가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런 중요한 과정이었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역할놀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요,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있던 브리검 명대학교에서도요, 교수님들과 함께한 연구 중에서 역할놀이가 미치는 언어, 비언어적인 소통 능력과의 발달,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역할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또 자기 역할을 표현하면서 언어 능력을 연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고 이러면서 대화로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요.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는 타협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능력을 길러가는 거죠. 이런 음. 그 역할놀이를 우리가 보통은 소꿉놀이라고 하시죠. 네. 그래서 이 소꿉놀이는 아기자기하고 정겹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른이 되어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친구를 소꿉동무라고 부르면서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강조되는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가 또 소통 기술이라든가 또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또 새로운 것을 창안하는 그런 창의성 이런 것들이 바로 역할놀이를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건강한 또래원들을 형성하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필요한 이런 사회적 기술이 바로 이 역할놀이에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